파이스톰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영화계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해 거대한 포효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영화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대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가 있는데요. 현재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를 비롯한 수많은 유령 매체들이 이 작품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관객 순위 2위라는 경이로운 대기록을 달성한 이 영화의 위상에 전 세계가 대체 한국 영화의 저력은 어디까지인가 라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반가운 소식은 이제 이 영화를 드디어 영국과 아일랜드 극장가에서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북미와 호주를 점령하고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을 휩쓴 기세가 이제는 유럽의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간 것이죠. 영국 현지에서는 아시아의 압도적인 흥행작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명 왕사남이라 불리는 이 영화에 대한 모든 평가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일반 관객들은 인생 영화를 만났다라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일부 까다롭기로 유명한 해외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다소 냉소적이고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이 작품이 더 멀리, 더 널리, 그리고 더 끈질기게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건 바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라는 거대한 물결의 물꼬를 가장 먼저 튼 장르가 바로 우리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기 훨씬 전부터 한국 영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우리 영화계는 제작 환경의 변화와 여러 대외적 악재 속에 깊은 침체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 영화가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려왔었죠. 그랬기에 이번 왕과 사는 남자의 1000만 관객 돌파와 그 여파로 이어진 전 세계 연쇄 개봉이라는 이 드라마틱한 현상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잠들었던 한국 영화의 엔진을 다시 세차게 깨워서 제2의 전성기를 향해 비상하게 만드는 진격 나팔 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한번 탄력받으면 끝장을 보는 무서운 저력을 가진 민족 아니겠습니까? 왕사남의 미친 흥행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 영화계에는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전율 돋는 소식들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부활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주인공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시대 최고의 거장 봉준호 감독입니다. 지금 전 세계 영화계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권위 있는 영화 전문지 프리미에르는 봉준호 감독이 프랑스 원작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 중인 생애 첫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의 세부 소식을 대대적으로 타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준호라는 이름 뒤에 늘 따라붙는 화려한 수식어들을 다시금 소환했는데요. 살인의 추억에서 보여준 치밀한 서사, 괴물의 파격적인 상상력, 설국열차의 웅장한 세계관, 그리고 마침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사관왕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운 기생충의 감독.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껏 다루지 않았던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러 나선다는 소식에 전 세계 평단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그 규모부터가 압도적입니다. 거장 봉준호 감독이라는 강력한 구심점 아래 전 세계 12개국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집결하여 수년째 비밀리에 협업을 진행해왔다고 하죠. 2027년 전 세계 동시 개봉을 목표로 하는 이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명의 감독이 만드는 영화를 넘어 한국 영화의 기획력과 연출력이 전 세계를 진두지휘하는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인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총괄 수장이 대한민국의 거장 봉준호라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투자자와 배급사들은 이미 이 영화를 2027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낙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물론 귀여운 외모의 엘리도 큰 기대가 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봉준호 감독의 진짜 전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는 이의 숨통을 조여오는 스릴러 장르죠. 사실 이제 한국 영화와 스릴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요. 한국의 수많은 명작이 이 장르를 통해 탄생했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스릴러라는 단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정의 내려지고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코스모폴리탄은 이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한국 영화가 뛰어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증명한 위상을 보라. 그러면서 기사는 넷플릭스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한국의 명품 스릴러 영화 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사가 특히 주목한 대목은 한국 스릴러의 다층적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기사는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국은 모든 장르에서 우수하지만 특히 스릴러에 있어서만큼은 첩보물부터 초자연 미스터리, 심지어 SF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관객이 가진 서로 다른 취향을 단 한 방에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니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 구독자들은 이미 최고의 한국 스릴러 작품들을 전부 다 섭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작품 더 줘!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전 세계 팬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초대형 스릴러 대작들이 연이어 출격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스릴러계의 전설적인 감독들의 신작 소식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선봉장으로 나선 인물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포 스릴러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나홍진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에이리언, 블레이드 러너, 글래디에이터를 만든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신화 리들리 스콧 감독을 잘 아실 텐데요. 미국의 대중문화 전문 매체 스크린랜트는 최근 아주 놀라운 심층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과거 리들리 스콧 감독이 나홍진 감독의 곡성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리메이크 제작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비화를 재조명한 것이죠. 당시 리들리 스콧의 제작사인 스콧 프리프로덕션이 실제 한국의 제작사 측에 구체적인 접촉을 시도했을 정도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곡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들리 스콧 같은 거장이 왜 그토록 이 영화에 집착했을까요? 매체는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곡성은 단순한 공포 영화를 넘어 복잡하고 치밀한 서사 구조와 동서양의 모든 공포 요소를 기묘하게 결합한 장르 영화의 완벽한 결정체였기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그런 천재적인 감각의 나홍진 감독이 무려 10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신작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 영화업계와 장르물 팬들의 시선은 온통 대한민국으로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나홍진 감독이 10년의 침묵을 깨고 들고 나온 야심작, 그 작품의 제목은 바로 호프입니다. 이 작품은 미스터리 SF 스릴러라는 거대한 스케일 위에 황정민과 조인성이라는 명불허전의 배우들과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아이콘이 된 정호연 배우는 물론 심지어 할리우드의 톱스타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까지 합류하여 그야말로 은하계급 초호화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압도적인 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뜨거운 반응을 보인 곳은 세계 최고 권위의 칸 영화제였습니다. 지난 2022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 무려 4년 만에 한국 영화가 칸의 꽃이라 불리는 경쟁 부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죠. 칸 영화제의 수장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호프를 두고 아주 이례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 내내 장르가 숨 쉴 틈 없이 변화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인근의 조용한 항구 마을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존재와 그에 맞서는 인간들의 사투를 그린 이 이야기에 전 세계 평단은 벌써부터 황금종려상의 강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소름 돋는 포인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칸 영화제 경쟁 부분의 심사위원장이 다름 아닌 우리의 박찬욱 감독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석에 앉아있고 또 다른 천재 나홍진 감독이 만든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가 그 심판대에 올라 황금종려상을 노리는 이 기막힌 운명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영화가 도달한 진정한 위상이자 전 세계 영화인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한국 영화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영화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광풍에 가까웠는데요. 미국의 대중문화 전문지 버라이어티는
일찌감치 영화 기생충을 북미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던 배급사 네온이 칸 영화제 프리미어를 앞두고 호프의 판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네온 측이 이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작년부터 끈질긴 공세를 펼쳐왔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영화 중 호프를 자신들의 필승 카드로 낙점하고 극장 배급까지 책임지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에 질세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매체들도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한국 공포물을 만든 나홍진이 마침내 돌아왔다며 유럽의 매체들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었는데요. 할리우드 리포터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호프가 한국 영화 사상 유례 없는 최대 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된 초거대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할리우드의 톱스타들이 한 프레임에 담기는 시각적 충격과 나홍진 특유의 치밀한 스릴러적 연출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국의 거장 나홍진이 10년 만에 칸으로 화려하게 귀환했으며 그를 맞이하는 심사위원장이 또 다른 거장 박찬욱이라는 사실은 현재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계의 진정한 주류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칸의 주인공은 비단 나홍진 감독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명의 장르물 거장, 전 세계에 K-좀비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연상호 감독 역시도 칸으로의 당당한 출격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작이 그가 가장 잘하는, 그리고 전 세계가 가장 열광하는 좀비 장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글로벌 호러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폭동에 가까운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영화 군체입니다. 나홍진 감독에게 완벽한 공포의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있다면 연상호 감독에게도 전 세계가 공인한 불멸의 타이틀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역대 최고의 좀비 영화 감독입니다. 전 세계 좀비 영화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부산행의 그 감독이 다시 한번 자신이 개척한 그 좀비의 세계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그 어떤 화려한 광고보다도 강력한 마케팅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요. 글로벌 영화 매체 무비웹은 좀비 장르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그 정점에 있는 연상호 감독이 신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군체가 칸 영화제의 미드나잇 스크리닝에서 글로벌 프리미어가 된다는 사실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정확히 10년 전 부산행이 처음 공개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바로 그 자리로 연상호 감독이 다시 한번 자신의 왕좌를 증명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성지로 복귀한 거장의 모습, 이보다 더 완벽한 서사가 또 있을까요? 영화 군체의 기대감을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한 방은 역시 압도적인 캐스팅입니다. 외신들은 특히 여주인공 전지현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었는데요. 전지현 배우는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여배우이자 넷플릭스 킹덤 아신전을 통해 이미 전 세계에 독보적인 좀비 킬러로서의 카리스마를 증명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화 매체 시네마 온라인은 이런 표현으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역대 최고의 좀비 영화 감독과 역대 최고의 좀비 드라마 여주인공의 만남. 그러니 이보다 더 완벽하고 짜릿한 조합은 불가능할 정도인 것이죠. 여기에 지창욱, 구교환, 고수, 김신록, 신현빈 등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만드는 초호화 주연진이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댓글창은 그야말로 마비될 지경이었는데요. 부산행 제작진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팬들은 이미 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팬들의 실시간 반응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전지현과 지창욱의 만남이라니 이건 역사에 남을 조합이다. 이런 좀비 장르는 언제나 환영이다. 특히 캐스팅이 정말 끝내주네. 전지현은 조선시대에서 갑자기 쇼핑몰로 넘어왔어. 한국인들은 이런 전염되는 공포 장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또 하나의 걸작이 될 거야. 만약 이 영화가 스페인에서 개봉하지 않으면 엄청 화가 날 것 같다. 전지현을 죽이지 마. 그러면 영화평에다가 모두 악플을 달겠어. 한국 좀비는 모든 좀비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야. 좀비물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 부산행 감독이 다시 좀비 영화를 내놓다니 반갑다. 모든 건 부산행에서 시작된 거야. 대체 불가능한 한국 좀비 영화 단연 최고. 한국과 좀비라면 단연 사랑이지.
부산행의 감독이 연출했다는 건 흥행작이 될 거라는 뜻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K-팝이나 K-드라마가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세상을 밝힌다면 우리 영화가 가진 힘은 대지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묵직한 숨결과 같습니다. 영화는 단순히 즐기는 콘텐츠를 넘어 한 나라의 철학과 예술성, 그리고 시대 정신을 가장 정교하고 깊이 있게 담아내는 문화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영화에 경외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통찰, 날선 사회 비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탐구가 녹아있는 진짜 예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긴 시간 동안 침체와 역경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온 우리 영화계가 이제 2026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다시 물꼬를 트고 봉준호, 나홍진, 연상호 같은 거장들이 전 세계의 심장부로 다시 진격하고 있는 지금, 우리 영화의 비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영화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날갯짓을 준비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화가 전 세계에서 당당히 그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